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 고법으로 이제 배당까지 끝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스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뭐 헷갈릴 거예요. 한 건 한 건 나올 때마다 들으시면 헷갈리는데,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쫙 정리해드리면 우선요, 대법원을 직접적으로 악마화시키고 있어요. 왜냐면 민주당은요,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 악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 사기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제 집회 시위를 통해서 사회적인 혼란을 조성하는 거. 자, 이게 민주당의 작전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대법원,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악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을 지금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파괴하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상권 분립을 없애버린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없애야 되겠다 이거예요. 야, 이게 백주의 대한민국에서 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핵심 지금 발언들이 됩니다. 이게 이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국민의 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이재명의 요 인간은요, 반드시 5월 중으로 딱 끝나버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6월 3일 날은 이재명이가 나오든 이재명이가 나오지 않든 지금으로서는 이제 후보가 없어져요. 후보가 없어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설령 만약에 재판이 만에 하나 잘 안 돼가지고 6월 3일 전에 선고가 끝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의 당당한 심판이 뭔지를 그야말로 심판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기자들 오고 질문 답변하는데 개망신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대답을 못해. 뭐라고 하느냐. 말은 잘하잖아요.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고 나는 잘 모르겠어. 선대위에 물어봐. 선대위에서 하는 거니까. 아니, 선대위가 이재명 지령을 안 받고 악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게 이재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망신스러운 사태를 매일같이,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이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해봐라. 예, 자, 이게 지금 현 상황,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고법에 배당된 거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들이 대법원에, 어차피 이 사건이요, 서울 고법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오잖아요. 대법관들이 지금 열불이 나 있습니다. 열불이 나 있어요. 대법관뿐만 아니라 판사들이 도저히 못 지켰다. 지금 열불이 나 있는 상태다. 결국은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그래서 이재명이 왕국을 만들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사당하는데 성공했잖아요. 민주당을 가지고 방탄치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법부를 없애버리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대법관 10명 탄핵해버리면 10명 중에 2명 갖다 놓으면 대법원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없어지잖아요. 10명을 탄핵해버리면. 요 인간들이 탄핵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요 인간들이. 왜냐면 지금 192석을 갖고 있으니 충분히 탄핵을 시켜요. 지금 우리가 탄핵 31번째 탄핵을 당해봤지 않습니까? 31번째 탄핵을.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재명 항소심 재판으로 넘어간 거. 그래서 지금 법사위가 오늘 오후에도 열렸는데 오늘 또 난장판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런 선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부 요 강규태 판사 요 인간서부터 이 사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인간이 계속 재판을 끌다가 사표내고 집에 가버렸잖아요. 집에 가버렸어. 예.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 지금 이제 문제되는 게, 자, 이 이재명, 이 민주당이 말이죠. 줄탄핵, 10명을 다 탄핵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이미 조의대를 갖다가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법을 개정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진행되는 재판, 모든 재판을 중지시켜. 그 다음에는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재판 중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을 아예 공수처하고 기수처로 나눠버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거법도 바꿔버려. 선거법을 바꿔가지고요, 아예 허위사실 유포는 죄가 되지 않게끔 법을 뜯어 고쳐. 아예
야, 이게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탄핵 가지고서도 양이 안 차서 법을 다 뜯어 고쳐 악법으로요. 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판사들을 갖다가 지금 열불이 나게 한 것은 김병기가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잘 걸렸어. 한 달만 기다려봐. 어차피 대통령은 누구냐?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요 얘기를 가지고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요거. 그런데 이제 저들끼리도 유시민이도 이거 사람들이 불안해서 뽑아주겠어요?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얘기까지. 자, 어차피 지금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미 좀 항소심에 내려가더라도 절대로 더 이상은 못 내려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김병기 요 발언, 본래요, 요 발언이 본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본래가 이것들 봐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법 권력이, 즉 대법원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했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요 한 달만 기다려라고 이것들 봐라. 대법관들한테 이것들 봐라. 너희들 한 달만 기다려. 대통령이 6월 3일 되니까. 요 말이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 봐라라는 말을 뺐어요. 이것들 봐라라는 말을 뺐어. 그 다음에는 한 달만 기다려 말을 빼고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요게 지금 말이죠. 완전히 법관들을 지금 열불나게 한 겁니다. 법관들을 열불나게. 자, 그래서 법관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지금 완전히 지금 분노에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관들, 판사들의 난까지도 지금 예견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발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갖 민변, 참여연대, 촛불행동 일제히 대법원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고 어제도요. 내일 완전히 대대적인 지금 집회 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지금 법관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환장을 지금 오늘 발부했습니다. 서울 고법과 관련해서 우선요, 고법의 형사 7부가 어떤 이 파트인지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요. 야, 이 2심, 그러니까 이제 서울 고법의 요 파트는요, 아주 대단한 실력가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정평이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고법 판사들이 단단히 지금 아주 벼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재판을요, 15일 날 2시로 첫 공판 기일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법 석달 집행관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다. 왜냐하면 이재명이는요, 이 사건 기록 접수 통지서 이걸 아예 안 받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행관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우편으로 하지 않고 바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집행관이. 그래서 국회 사무실, 집,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당사, 그 다음에 선대위, 여기로 가서 24시간 서 있어라 이거예요. 제 주장이.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지금 요 통지서를 갖다가 전달할 예정이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어느 정도나 빠르게 지금 요게 전달되느냐. 자, 어제 재판이 있었잖아요. 어제 오후 3시에 선고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이죠. 10시 50분경에 그 대법원에 관련 기록이 서울 고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에 형사 7부로 배당이 됐어요. 6시에 배당이 됐는데 7시에 15일 첫날 딱 날짜를 정했습니다. 첫 기일을 바로 정한 거예요. 1시간 만에 배당이 되니까 배당재판부에서 1시간 만에 이게 이제 기일을 정한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서울 고법 원장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 고법의 7부가 이제 재판장이 중요하다. 제가 이미 재판장 성분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대법관에 2번이나 오를 정도로 실력파다. 예, 실력파다. 그리고 이제 지방 변호사에서도 실력파로서 이미 선정이 2번씩 됐다.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15일 배당까지 했잖아요. 무지개 빠르게 형사 7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인간이, 만약에 통지서를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며칠 갈 거 아니에요?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이 종단이 안 되면 일주일은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야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15일로 늦지감치 잡아놨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7일은 저절로 안 받더라도
7일간 접수를 안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받은 걸로 간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7일 가봐야 1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2일 날 첫 재판에는 어차피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시작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밀감치 재판 공판 기일을 15일로 늦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15일 날 안 나와. 그러면 또 그 다음 날짜로도 정해. 두 번째도 안 나와. 그러면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날 그게 사실상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거예요. 1차 기일이 안 나와? 오케이. 그럼 또 2차 날짜 잡아갖고 내일까지 나와라 하잖아요. 또 안 나와. 그럼 제가 보기에 15일이요. 15일이 목요일이더라고요. 날짜를 제가 봤어요. 이것까지. 왜냐면 이재명 저 인간이 하도 재판 안 나오니까 접수 동지서 안 받고 16일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럼 금요일 날 또 안 나와?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그러면은 17일 토요일, 18일이 일요일이에요. 19일이 월요일입니다. 19일 또 잡어. 아니 윤 대통령 할 때 헌재 요인관들이 매일 잡았잖아요. 매일. 자, 그러니까 근데 그거하고 또 이건 달라. 이거는 이미 대법원에서요. 이미 답안이 다 써있어. 아주 100점짜리 답안이 다 써있다고. 심리할 것도 없어요. 그대로 쓰면 돼. 뭘 더 넣고 뺄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90쪽짜리 판결문이 나왔는데 뭘 더 쓰고 더 빼냐고. 그대로 갖다 읽어버려 그냥. 그러면 19일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19일 날 세 번째 재판기는 안 나오면 재판을 강행할 수 있어요. 그냥 재판장 마음대로 그냥 강행할 수 있어. 근데 꼭 두 번, 세 번 더 할 필요도 없어. 그날 변론 종결하고 동시에 선고해버려도 된다 이거예요. 법 규정에. 동시에 선고해도 돼. 세 번째 날은. 그러니까 최고 빨리 베스트. 왜냐면 재판부도 열받을 거 아니에요. 15일 날 안 나오더니 16일 날 또 안 나왔어? 그러면 19일 날 변론 기일 마지막하고 그날 종결 처리하고 바로 선고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19일 날 끝나. 그러면 그리고 나서 대법으로 넘어가면 늦어도 아니 19일 날 재판 끝나면 20일 날 서류 넘어가. 지금같이 하루나 이틀 21일 아니 대법원 10명이 다 유죄라고 했는데 그거 날짜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15일부터 한 열흘 잡으면 25일이잖아요. 25일이면 일요일이에요. 그러면 늦어도 빠르면 22, 3일경이면 대법원 판결까지도 다 끝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도 지금 열받아 있잖아요. 늦어도 26일 아니면 26일주 마지막 5월 30일까지는 완전히 끝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정치 인생은 완전히 5월달 안으로 다 끝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왜? 이미 열의 문제가 아니라요. 분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너희들 책임이야. 그래 너희들이 불을 꺼야 돼. 이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가 책임을 지고 더군다나 말이죠. 이 파기환송심에는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줬고 요거는 기속력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바꿀 수가 없고 형량만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량만. 근데 이재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 이미 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 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법을 받아야 돼. 가중법. 왜냐하면 허위사실죄로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도 이 전력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 그래서 집형 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래서 양형 기준으로 따지면 징역 10개월 이하의 최소한도 허위사실을 용용해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하고 이거는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출마가 불가능해. 예. 그래서 무죄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끝난 거가 되는 거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5월 중으로 모든 재판은 다 끝날 수 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압박을 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서울고법의 7부 재판장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아는 게 재판장이 이재권 56세 연수원 23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석판사 한 명은 박주영 51세 연수원 33기 그리고 또 하나는 송미경 이분이 이제 주심이에요. 45세 35기가 됩니다. 35기. 예. 그래서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출신이고 제주 제1고등학교와 서울법대를 졸업했고 97년 판사로 임감해서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으로 해가지고요. 법원행정처 사법부정책 연구심의관, 그 다음에 대법원장 비서실,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그리고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영위했어요. 그리고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후보군 명단에 오르기까지 했다.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는 치우친 판결하지 않는 실력 있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예. 그리고 주심인 송미경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이고 2대 법학과를 나왔고요. 중앙지법 판사를 거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냈고 서울고법에서는 공무원부도 맡았다. 그리고 2014년 15년도에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할 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2년 연속 됐다. 그리고 박주영 고법판사는 서울 서부지법 부산지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리고 형사 7부는 금년도에요.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한테 재심 개지를 결정했고요. 작년에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자, 이 정도면 뭐 여러분들 똑부러지게요.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믿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소환장을 다 이제 그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소송 서류 송달을 요청한 사항이다. 15일까지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지정한다. 두 번째 기일로 출석하지 않으면 세 번째 기일부터는 이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말이죠. 이때 세 번째 재판에서는 말이죠. 예,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바로 변론을 종결하거나 양형까지 정해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지금 법조계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이제 법조 관계, 이 법률 관계 이런 거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난리가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법사위도 난장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 이제 난장판이 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강민규 변호사, 이 법원장 출신이고 제가 종종 인용하는 분인데요. 이재명이가 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면 그를 따르는 정치 세력과 지지자들 또한 사법 판단을 의심하게 된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방패 삼아 법을 거부하는 순간 사회는 권위 없는 사법, 무질서한 정치, 편가르기 사회로 전락한다. 이런 경고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이죠. 자, 이재명이가 완전히 개망신을 당했는데 이 그 파기 환송날 쌍타락한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냐? 그러니까 선대위나 당에 물어봐. 나는 몰라. 이따위 발언해서 지금 이 시장을 갖고 경청토라는 미명하에 여기서 이제 아주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면서요, 우리 선대위 그리고 당 지도부 원내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는 그거 모른다. 거기에 한번 물어봐라. 얼마나 이게 자기가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그 인제 원통의 전통시장 방문하다가 이런 기자들 질문을 받고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물어보니까요. 국정의 긴급한 선거관리 맡은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께 어깨 비춰질지 스스로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다. 아이고, 지주제 파악이나 잘하라 그래요. 예. 그리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거짓말하느냐, 선동하느냐. 죄송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헌법을 통째로 파괴한 세력에 대해서 단죄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이미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갔잖아. 참 웃기는 인간이에요. 지난 3년간 민생과 경제평화 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실질적인 국정 책임자로 과연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했는지도 스스로 물어봐라. 야, 이런 걸 물어보려면 너는 네 죄 12개에 대해서 너 스스로 좀 물어봐. 야,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리고 형소법을 개정해서 아예 재판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고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예, 이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줄타래 가는 거, 그 다음에 형소법 개정해서 재판 중지할 거니까 아예 대답도 못해.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선대위에서 하는 거야. 나는 몰라. 나는 민생과 현장에만 집중할 거야. 야,
이 참 얼마나 웃깁니까? 자, 그리고요, 또 2인기 공동선대위에 이게 용산 철거미 사태와 관련됐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관련해서 자살폭탄 테러라고 한 거, 이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사람이 완벽하면 가장 좋겠다. 그런데 모두가 조금씩은 부족하지 않냐? 저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것들을 보충해가면서 그래서 정치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말도 잘해요. 아주 말도 잘해.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요, 대법원은 사망했다. 추악한 기득권 카르텔이다. 대법관들 10명 탄핵하겠다. 이런 난리를 치는 겁니다. 선대위에서. 예, 이거 뭐 일일이 이것들이 말하는 거예요. 김경수, 강금실, 박찬대, 요것들 말이죠. 싹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한 칼에 말이죠. 요번 대선에서 싹 완전히 국민이 심판해서 예, 싹 다 요 인간들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내가 대법원 박살내자, 지금 진보단체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촛불행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것들이 말이죠. 야, 이거 사건 심리를 중단하라. 예, 그리고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또 고발했어요. 저 촛불행동에서. 그리고 대법원은 희대의 대선 개입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민변도 선명을 내놨습니다. 대선 개입. 전부 대선 개입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하고 있어요. 참여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요 난리가 난 내용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또 추가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 조선일보의 양은경 기자가 분석한 이 대법원의 판결문, 예, 요 내용하고 법사위 관련 동향은요, 제가 별도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